1972년 5월 이탈리아 주간지 라 도미니카 델 코리에레는 타임머신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기사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바로 바티칸 교황청 소속의 신부이자 언어학자이며 양자 물리학자인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였는데요. 교황청에 존경받고 촉망받던 에르네티 신부는 엄청난 폭로를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교황청은 과학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1950년대 교황청의 비오 12세 교황은 에르네티 신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라. 에르네티 신부는 당시 물리학자들도 인정할 만큼의 양자역학 분야의 권위자였는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엘리코 페르미 박사와 아폴로 11호를 만든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 등 12명의 팀을 꾸려 교황청 지하에 연구실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 비밀 연구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임머신은 당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난관에 부딪혔지만 에르네티 신부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 카톨릭 대학교에서 한 신부와 성과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자가 녹음기에 녹음된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신기하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같이 연구하던 신부의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는데 모든 사물은 움직이고 활동할 때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며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파동으로 흩어져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의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 소스들을 포착해 복구하면 과거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재구성해 기계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토대로 연구팀은 몇 년간 노력을 했고 마침내 1958년 과거를 보는 기계 일명 크로노바이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크로노바이저는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모니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리적 파장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에너지의 형태를 빌어 생성된 흔적들은 어딘가의 기록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흔적들을 빛과 소리라는 형태로 재구성한다면 그 흔적의 발생 진원을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송수신하여 CRT에 재구성할 수 있다. 크로노바이저로 과거의 영상 및 음성을 포착하는 것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무솔리니의 연설 장면을 보았고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공화국 폐지 선포 연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포착하는 데도 성공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한데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의 성공도 잠시 교황청은 향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하여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연구에 참여했던 12명의 과학자들에게 비밀을 연구히 항구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72년 에르네티 신부는 더 이상 양심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크로노바이저에 대해 제거하고 기본 구성도와 기계를 통해 본 예수의 실제 사진을 공개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은 거짓으로 들통나고 맙니다. 예수의 얼굴 사진은 스페인의 조각가 로렌스 코야 우투 발렐라가 조각한 나무 조각상이라고 밝혀졌으며 사도와 찍었다는 사진은 독일 화가 요하네스 라파엘 벨레의 유화에 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에르네티 퀸투스 엠니우스의 희곡을 수기로 옮겨 적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에르네티가 옮겨 적었다는 희곡을 본 프리스턴 대학교 캐서린 엘드레드 박사는 희곡 분량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일부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사용하지도 않던 단어들까지 들어가 있다며 조작이라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에르네티 신부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신부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크로노바이저로 촬영한 모든 영상 및 사진은 교황청 지하에 보관되어 있다. 킨투스의 희곡 또한 옮겨 적은 건 사실이나 그것 또한 공개한 적은 없다. 신문사 쪽에서 화제를 노리며 제작한 가짜 사진들이다. 추후에 밝혀진 대로 예수의 사진은 기사를 발표한 주간지인 라 도미니카 델 코리에레가 조작하여 실은 사진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에르네티가 언론사에 공개한 것은 크로노바이저의 기본 구성도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르네티의 주장 외에도 또 다른 오류가 존재했습니다. 크로노바이저를 같이 개발했다고 알려진 페르미와 폰 브라운이 이 당시에 바티칸이 아닌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에르네티 신부는 이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1994년 4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세월이 지나 2002년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미스터리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저자는 고대 언어 연구자이자 교황청 성서연구원 소속의 프랑스와 부른 신부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크로노바이저와 에르네트 신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황청의 압박으로 인해 에르네트 신부는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다. 에르네트 신부는 명망 높은 신학자였다. 에르네티는 크로노바이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죽기 직전까지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황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과연 과거를 볼 수 있는 타임머신 크로노바이저는 실존했을까요? 미스터리 류였습니다.